시장의 맥락,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 주고 계신데요. 일단 미증시는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았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을 3대 지수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는 거가 이제 중소형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가총액 1000등부터 3000등까지의 2000개 정도를 묶은 거를 러셀 200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개가 모두 사상 최고가로 일단 오늘 갔습니다. 금 가격도 소폭의 지금 상승세를 이어지면서 금 가격이 얼추 지금 1900달러 수준에 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주식만이 최근에서 등락이 좀 큰데요. 오늘은 유가가 약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반등에 성공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역시 주가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로 간 것은 결국은 백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시장이 긍정적이었죠. 90살 되신 영국의 한 할머님이 주사를 맞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인터뷰도 하고요. 그것이 아마 모든 분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지 빠르면 이제 미국도 조만간 시작한다 그러고요. 캐나다도 12월 달 안에 그 접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미국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죠. 물론 이게 백신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효과 어느 정도 있을지 아직 완벽하게 검증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코로나는 지금 드디어 7일 평균이 2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극히 일부의 주장이고 최악의 경우지만 내년 1월 20일경이면 하루에 100만 명 확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진짜 무서운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최악으로 보면 이제 마스크도 안 끼고 방역 좀 느슨하게 하면 최악의 그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는 건 누가 한 얘기냐면 소위 그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의 게이츠 부부가 하는 재단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리 백신을 맞더라도 소셜 디스턴싱하는 사회적 격리하는 거 자꾸 어울리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경고인데 여튼 경고는 있지만 여튼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희망이 멀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공화당 상원의 대표에서 맥콘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지난주에서 또 지금 뭔가 좀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한 합의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천억이건 9천억이건 일정 간에 뭔가 그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또 일부에서 이제 옥스포드나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것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그리고 FDA에서 승인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뉴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물론 다수가 FDA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한 연구기관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 지금 그게 안전하고 효과도 있다는 얘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일단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저께 뉴스 우리나라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것 말고도 수많은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이자나 바이온텍 딱 해당되는 오늘 백신에 관련된 기업들이 두 개 다 오늘 주가가 괜찮았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쉬었었는데 다시 힘찬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시청자들이 누구나 다 아는 주식 투자자를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스타벅스였는데요. 스타벅스 오늘 약간 쉬었지만 또 오늘은 또 나이키가 또 사상 최고가를 꾸준히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엔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50에서 165달러까지 올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됐고요. 특히 이제 지금 사실 시장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보잉 아시지 않습니까? 보잉이 계속해서 신규 수준은 없고 오히려 취소만 되고 있고요. 특히 11월에도 또 88대가 한꺼번에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 주가 또 3, 4% 많게는 10%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도 약보합이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견조하다는 의미다라고 좀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월마트나 나이키의 최고가는 또 의외네요. 저희는 이제 반도체만 보고 뭐 간밤에 또 반도체 분위기도 좋았고 이런 것만 보게 되는데요. 야, 잘 보면 기회가 많습니다. 자, 테슬라 이슈 볼까요? 한 5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주가 수준에서는 희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예, 50억 달러. 이거 유상증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5조 5천억이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교과서적으로 이걸 누가 시험 문제인데 이게 호재냐 악재냐 그러면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희석 효과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 규모냐가 또 중요한데요. 실제 1%거든요. 그러니까 그 1%이기 때문에 그리고 0.8% 정도.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쓰겠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회사에서 아직까지
부채라는 게 있으니까 부채를 갖고 오히려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그게 기가팩토리를 새로 짓건 아니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연구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한 3개월 전에 이미 발표했던 거고 꾸준히 앞으로 며칠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발표한 날 보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 오늘 이건 내일간에 끝났다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당연히 오늘 이 그림은 오늘 하루의 그림인데요. 당연히 악재죠. 어저께 장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마이너스였는데요. 오늘 결국은 플러스로 나오면서 오늘도 사상치 효과로 갔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이건 분명하게 호재다.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1% 희석 효과보다는 그것 때문에 부채를 없애고 이런 거가 다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마감됐거든요. 미국 역사상 6번째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만이 지금 6천억 달러 이상. 물론 애플은 2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만큼 6천억 달러에 이렇게 올라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루프 벤처의 진 먼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전에는 증권사 파이퍼 제프리에서 20년 동안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 그리고 넷플릭스랑 페이스북 이런 소위 여러분들 좋아하는 빵 같은 기업들 성장주에 대해서 대표 애널리스트였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수년 동안 뽑혔던 분입니다. 애플을 때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소위 바이사이드로 갔습니다. 바이사이드라는 건 자산운용사나 캐피탈리스트인데요. 이분이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회사를 창업하면서 그쪽으로 옮긴 분인데요. 인터뷰를 했는데 테슬라의 진화는 계속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워낙 애플 좋아하고 테슬라 좋아하는 분인데 3년 내 목표 주가를 2,500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2,500달러면 지금도 엄청 비싸다는데 3배, 4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2조 달러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꿈 같은 얘기지만 이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죠. 자동차 보험 분야도 이제 새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평가 하나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전체 기준에 자산에서 매출에서 30-40%가 곧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율주행차를 막 다니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겠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화재나 요즘 퍼마일이 뭐 이런 거에서 보험을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보험료를 책정하냐는 건데 부담되니까 직접 하겠다는 거거든요, 보험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쪽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할 거리가 많다는 얘기고 이분은 워낙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입장이라고 좀 미리 좀 인정하고 들으시면 뭐 좋아하시건 싫어하시건 이분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업계 있죠? GM이 됐건 뭐 포드가 됐건 진정한 경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는 사업 자체. 그리고 잠재적으로 유일한 경쟁자가 있다면, 이것도 있다면입니다. 잠재적 경쟁력이 있다면, 즉 2조 달러에 가는 그런 마켓을 커가는 시장에 유일한 경쟁자가 있다면 애플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새로 하시기에 워낙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걸로 분산 투자하시면 좋다. 그래서 ARKK 같은 거 대표 ETF가 되겠고요. 자율차나 전기차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가 이름도 쉽습니다. 드라이브의 DRIV거든요. 가격도 한 주에 지금 여전히 올라봤자 뭐 30달러, 20달러 후반이거든요. 이런 주식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국내로 오겠습니다. 이제 국내는 백신 랠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항공 섹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11월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특히 항공주는 전 세계가 다 올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항공산업은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오래 제일 피해를 본 쪽이죠. 좁은 공간에 말이죠. 아무리 그 공기순환을 잘한다고 해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100명, 200명, 많게는 250명까지 그 같이 공간에 있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탄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국제선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선이 지금 회복됐다는 게 마이너스 60%거든요.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서 예전에 아주 30년 전, 40년 전은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생겼죠. 그다음에 수많은 저비용 항공사가 생기면서 작년 기준이면 거의 10개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그리고 항공사를 새로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것도 이제 하려다가 출범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뭐 에어 서울, 에어 부산, 뭐 제주항공 심지어는 얼마 있으면 이제 그 울릉도 가는 비행기도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항공사가 있는데 국내선만 갖고는 여러분들 돈이 안 될 걸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쉽게 얘기해서 6시간 이내, 5시간 이내에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은 가는데 좀 싸게 사거나 태국 가는데 홍콩 가는데 싸게 사면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왔다 갔다 하시면 많잖아요. 도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9,000원에 가고 제도 받거든요, 주위에서. 그 정도로 많이 경쟁이 있는데 그거조차 안 된 거죠, 지금요. 한국 경제가 폭락했습니다. 미국도 폭락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살려주고 각종 보조금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인수하려던 현대산업개발이 포기하고 그리고 대한항공 합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채권단 산업은행 쪽에서 네. 지원 어떻게 살려주기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최악의 경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11월에 엄청 올랐습니다. 11월 이후 제가 표를 한번 정리해봤더니 아시아는 41%, 아시아는 당연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그 이유는 모르지만 살아나는 기대감으로 25에서 최소한 40%까지 지금까지 한 40일 동안 올라왔거든요. 예, 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정 수준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거든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보다 여행을 많이 간다고 다들 느끼실 거 아닙니까, 지금요. 내년 3, 4월 지나고 우리나라 분들도 백신 많이, 제가 봤을 때 20%, 10%만 맞기 시작하면 여행 산업이 확 뜰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으나 이게 본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인식하시고 철저하게 기술적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여객 부문보다는 의자 지금 다 떼어내고 화물수송 쪽에서 그 활로를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완벽하게 그 이전 수준까지 우리가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오늘 짱킹 포인트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